결혼 30년 후 남편은 아내가 친여동생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30년 동안 변함없는 부부의 헌신 속에 행복하게 살아온 한 남편은 어느 날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함께 인생을 나눴던 여자가 사실 그의 친누나였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관련된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했으며 그들은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도덕적 원칙을 지키기 위해 집을 떠나 아내와 자녀를 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30년 동안의 행복을 이유로 남아야 할까요? 어떻게 이런 비극적이고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영상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보세요. 50여 년 전, 전쟁의 격렬한 나날 동안 베트남 안로우 산악 지역 주민들은 폭격의 재난과 이별의 고통을 겪었다. 당시 미군은 혁명 기지를 파괴하기 위해 알로우 산악 지역을 집중 폭격했다. 운명의 날, 미엔의 어머니 딘티리우 여사는 들판에서 일하다가 폭탄에 맞아 숨지고 남편과 세 자녀를 남기고 떠났다. 한 달 후 미엔의 아버지 딘반루 씨는 혁명 활동 중 폭구옹에서 적군의 총에 맞아 사망하며 아내의 뒤를 따랐다. 행복했던 그들의 가정은 순식간에 파괴되어 8살의 딘티미우와 6살의 딘반미엔 두 아이만 고아로 남아 서로 다른 길로 흩어졌다. 당시 폭격으로 마을은 황폐해졌고 마을 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어린 동생은 숲속에서 열매를 먹고 샘물을 마시며 생존했다. 숲속 깊은 곳에서 미에는 길 잃은 사슴처럼 살며 사람을 보면 적으로 여겨 두려워하며 항상 숨어 지냈다. 날이 갈수록 누나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어느 날 숲에서 숨어있던 어린 미에는 혁명군 장교에게 발견되어 그의 보호를 받았다. 이후 업무상의 이유로 미에는 비잉타인 지역의 다른 고아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미에는 당시 많은 아이들이 자신처럼 고아였으며 정부가 각 가정이 1에서 3명의 아이를 맡아 키우도록 정책을 시행했다고 회상했다. 새로운 곳에서 미에는 음식과 옷을 제공받고 혁명운동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다. 그는 작은 체구에도 민첩했다. 또한 적의 폭격으로 인한 기억은 미엔의 복수심을 자극하며 가족과 마을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미에는 다람쥐처럼 숲속을 뛰어다니며 산과 시냇물을 건너 혁명 임무를 수행했다. 미엔의 영광스러운 날들은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2등 저항 훈장으로 빛났다. 해방 이후 미에는 떼선 지역의 주립 기숙학교에서 문화교육을 받았다. 당시 딘반 미에는 웅변, 노래 실력, 혁명적 업적으로 인해 많은 여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운명은 그를 조롱하듯 친누나와 다시 만나 사랑에 빠지게 했다. 미엔의 잃어버린 누나 역시 미군의 폭격으로 마을이 파괴되면서 동생과 헤어졌고 그를 찾을 방법을 몰랐다. 당시 미호는 숲속을 끝없이 헤매며 배고픔을 달랠 것을 찾지 못했다. 운이 좋으면 시냇가에서 생선이나 게를 잡아 날 것으로 먹었다. 너무 어린 나이에 그녀는 자신에게 동생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녀는 홀로 떠돌며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했다. 며칠 후 미우는 안빈 마을로 흘러들어가 알로우 청년단에서 음식과 물을 구걸했다. 소녀의 딱한 사정을 들은 청년단 간부들은 그녀를 데려다 돌봐주었다. 이때부터 딘티 미우의 인생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미우는 지역 청년단의 일원이 되어 훈련을 받고 결국 보호자로 성장했다. 1972년 미우는 논밭에서 정갈을 전달하던 중 무릎에 총상을 입었다. 몇 달 후 그녀는 교육과 치료를 위해 북쪽으로 보내졌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13세였다. 1975년 나라가 통일을 축하할 때 미우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요청했고 떼선 지역의 기숙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했다. 운명은 두 사람에게 잔인한 장난을 쳤다. 오랜 수색 끝에 마침내 서로 만났지만 남매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의 만남은 전적으로 우연히 기숙학교에서 서로를 보면서 이루어졌다. 첫 만남에서 젊은 남자는 숲속 풀랑꽃처럼 빛나는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소녀를 잊지 못했다. 아마도 운명이었을 것이다. 소녀는 노래를 잘 부르고 푸르움과 프링 악기를 능숙하게 연주하는 다정하고 재능 있는 젊은 남자를 몰래 흠모했다. 두 번째 만남에서 소녀도 어린 시절 고아가 되었고 미군과 남베트남군의 공격 후 떠돌다
입양된 사실을 알게 되며 두 사람은 더 깊은 유대감과 동질감을 느꼈다. 두 사람의 마음이 통하고 감정이 깊어지자 흐레족의 전통에 따라 산골 소녀 미우는 미엔을 집으로 데려와 남편으로 맞이했다. 두 사람은 그녀의 삼촌 집에서 행복하게 살며 첫 딸을 맞이했다. 미우가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부부는 아내의 부모가 남긴 땅으로 돌아가 자신들만의 가정을 꾸리기로 결정했다. 매일 남편은 숲에 나가 나무를 베고 사냥을 했고 아내는 농장에서 일하거나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음식을 준비하며 남편을 기다렸다. 그들의 삶은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다. 미우 부모가 남긴 집은 미군의 폭격과 습격으로 황폐해진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주민들은 멀리 흩어졌다. 전쟁이 끝난 후 일부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으로 돌아왔지만 다른 사람들은 멀리 이주하여 가끔씩 고향을 찾았다. 결혼 후 12년이 지난 어느 날 마을을 걷던 미애는 한 낯선 사람이 그를 멈춰 세우고는 그를 알아보며 친척이라고 주장했다. 그 사람은 수십 년 전 남쪽으로 이주했다가 돌아온 미엔의 사촌이었고 미엔이 자신의 형과 똑같이 닮았다고 말했다. 사촌이 미엔의 집으로 가 아내를 소개받았을 때 그는 충격을 받아 멈춰 서더니 얼굴이 창백해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세상에 이건 미우야. 하늘과 땅에 죄를 짓다니 너희들은 남매야 라고 외쳤다. 이 말은 번개처럼 부부를 덮쳤고 그들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말을 잃고 말았다. 충격과 고통, 분노에 휩싸인 남편은 의구심을 품고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곳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미애는 이렇게 회상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걸어 옛 마을로 가서 양부모님께 내 배경을 물어보고 진짜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마을 원로들에게도 물었습니다. 그런 다음 아내의 양어머니를 찾아가 모든 세부 사항을 캐물었습니다. 여러 단서와 증거를 조합한 결과 모두가 100% 확신을 가지고 두 사람이 실제로 친남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는 그들의 얼굴이 서로 닮은 이유를 설명해 주었으며 그저 운명의 우연이라고 믿었던 것이 아니었다. 미애는 이렇게 회상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으니까요. 하지만 누나이자 아내인 그녀와 무엇보다도 우리 두 아이를 생각하니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차가운 시선, 비난, 저주, 그리고 배척이 미엔을 낙담하게 만들었다. 그는 비극적인 운명의 고통을 견디며 양심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경멸과 싸워야 했다. 때로는 그 짐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졌다. 그의 머리는 마치 망치로 내리치는 것처럼 아팠고 그는 잠들어 다시는 깨고 싶지 않다는 바람을 품었다. 운명은 그에게 잔혹한 장난을 쳤다. 그는 누나와 두 아이를 함께 낳았으며 아무리 말해도 상황은 되돌릴 수 없었다. 미애는 자신의 삶의 가혹한 아이러니에 깊이 고통받았다. 친부모를 알지 못했던 젊은 남자는 자신이 친누나인 여인과 사랑에 빠져 결혼했다. 이 비극은 미엔과 미우 가족에게만 충격을 준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에도 큰 재앙이었다. 흐레족에서는 근친혼이 중대한 죄악으로 여겨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결혼이 전체 공동체에 불운을 가져와 농작물이 실패하고 치명적인 전염병과 기형아를 초래할까 두려워했다. 마을 사람들은 미엔과 미우의 결혼이 모두에게 불운과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날들 동안 마을 사람들은 저주로 인해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하며 지냈다. 그들은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주술사를 초청하여 돼지와 닭을 바치는 역사상 가장 큰 의식을 열어 남매를 괴롭히는 영혼을 몰아내려 했다. 끊임없는 저주와 질책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함께 사는 삶을 이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공동화로 주변에서 뜨거운 논쟁을 벌이며 근친 관계를 끝낼 방법을 찾기 위해 농사를 소홀히 했다. 결국 마을은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다. 모든 마을 주민이 그들의 집을 들고 부부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이주하기로 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고상식 집을 들어 새로운 장소로 옮기며 그들의 땅을 떠났다. 마을은 유령 마을이 되었고 오직 부부의 집만 남아 있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이에 굴하지 않았다. 부부가 자신들의 죄를 알고도 계속 함께 살자 마을 사람들은 항의를 더욱 격화시켰다. 마침내
마을 사람들은 당국에 청원하여 남매가 함께 사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당국은 이 상황에 충격을 받고 즉시 공공 캠페인을 조직했다. 1988년 근친혼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이동형사 법원이 지역에서 열렸다. 마을의 아기부터 노인까지 전원이 재판을 보러 왔고 인근 지역에서 수백 명의 호기심 많은 소수민족 주민들이 몰려들었다. 주심 판사는 이렇게 설명했다. 법에 따르면 같은 혈통의 3세대 내 사람들 간의 결혼은 금지됩니다. 부모가 첫 번째 세대, 같은 부모 또는 이복 형제 자매가 두 번째 세대, 그리고 사촌이 세 번째 세대입니다. 미행과 미우의 결혼은 국가의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친남매였지만 미행과 미우는 부부로 함께 살며 자녀를 낳았고 관계가 발각되었을 때도 헤어지기를 거부했다. 형법에 따르면 근친상간은 직계 혈족 또는 형제 자매와 성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6개월에서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재판 중 법원은 부부에게 도덕적, 법적 원칙을 설명하며 베트남법이 4세대까지의 직계 혈족 간 결혼을 금지한다는 사실을 이해시키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죽더라도 그녀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완강히 선언했다. 아내 또한 법정에서 여러 차례 실신하며 오빠이자 남편인 그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판사 앞에서 그에게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재판이 끝난 후 미애는 2년형을 선고받았다. 2년 후 형기를 마치고 돌아온 미애는 누나와 두 아이 곁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도덕적 원칙을 지키며 함께 자녀를 돌보았고 결국 이웃들의 이해와 동정을 얻었다. 지금까지 남매는 따뜻한 고상식 집에서 30년 넘게 함께 살고 있다. 미애는 마을의 촌장이 되어 주민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 두 자녀는 이제 결혼에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미행과 미우는 여전히 수십 년 동안 그들을 괴롭혀온 고통스러운 질문을 안고 있다.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수가 인간 윤리에 어긋난 것일까? 그들은 사회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을까? 중국의 끔찍한 별미는 생식기를 먹는 것에 비유됩니다. 당신은 무덤에 둘러싸인 식당에서 식사를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지진이 발생해 손에 들고 있던 포크를 떨어뜨린 적이 있나요? 혹은 직원들이 거의 옷을 입지 않은 비키니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모든 기괴한 경험은 실제로 존재하며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영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10개의 레스토랑을 탐험해 봅시다. 지진 카페. 식당이나 카페에서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규모 7, 8의 지진이 발생하면 어떨 것 같나요? 당신은 아마 모든 것을 놓고 목숨을 걸고 도망치려고 할 것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움직여 안전을 확보하세요. 이런 재난을 경험으로 바꾸겠다는 아이디어로 스페인의 로레테마에 위치한 한 카페는 지진을 고객을 끌어들이는 독특한 매력으로 삼았습니다. 외관은 전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카페처럼 보이며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암시하지 않습니다. 이 카페는 간판에 있는 비행 접시를 보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상한 점은 직원들이 헬멧과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음식을 서빙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색다른 광경이죠. 갑자기 접시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지는 것을 깨닫고 그 순간 지진이 발생합니다. 이 카페의 놀라운 점은 지진이 아무런 예고 없이 완전히 무작위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규모 7, 8의 지진은 모든 것을 뒤집어 놓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고 테이블과 의자가 움직이며 당신은 그저 이 비정상적인 자연재해가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다행히도 실제와 달리 여기에서는 심각한 사고나 부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접시는 일부러 더 무겁게 만들어져 시뮬레이션된 지진 동안 음식이 쏟아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비키니 레스토랑. 멀리서 보면 희미하고 불분명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매혹적입니다. 제 동생이 이 비키니 레스토랑을 보고 느꼈던 바로 그 느낌입니다. 중국의 한 해산물 레스토랑은 비키니를 입은 매력적인 서버팀을 고용하여 고객을 끌어들이는 대담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완전히 매료되었고 턱이 떨어진 사람도 보았습니다.
비키니 레스토랑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중국의 하이난성 하이커우시에 있는 울프 미츠 와인이라는 바비큐 레스토랑은 비키니를 입은 직원들이 고기를 구워주는 것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시 당국은 결국 고객을 응대하는 동안 그러한 복장은 사회적 가치를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이 레스토랑의 폐쇄를 명령했습니다. 대만 타이베이 송산구에 위치한 또 다른 레스토랑은 개업 이래 비키니를 입은 직원 5명을 고용해 고객을 맞이하며 교류를 유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게 진짜 핫팟이지 라고 말했지만 아내를 데리고 간다면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무덤에 둘러싸인 식사 뉴러키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즐기려면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묘지 레스토랑은 인도 아메다바드에 있는 오래된 무슬림 묘지 한가운데에 지어졌습니다. 그 디자인과 설정은 정말 놀랍습니다. 당신은 테이블 사이에 흩어진 묘비들 사이에서 식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식당에서 차가운 국수를 제공한다면 국물에 얼음을 추가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손님들은 이미 충분히 오싹한 기분을 느낄 테니까요. 식당 주인은 영적인 신념에 따라 오래된 묘비를 제거하는 대신 보존하고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직원들은 묘비를 청소하고 신선한 꽃으로 장식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묘비의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고인을 기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독특하고 으스스한 식사 분위기를 만들어내며 심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곳의 음식은 고객들에게 매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100억 원을 주면서 이 식당에서 식사하라고 하면 저는 감히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200억 원이라면요, 고려해 볼 수도 있겠죠. 욕설 레스토랑. 이곳은 미국 같은 문명화된 나라에 위치한 믿기 어려운 기괴한 레스토랑입니다. 얼마나 기괴한지 궁금하신가요? 좋아요를 누르고 계속 시청하세요. 베트남에는 유명한 욕설 국수가 있지만 넓은 미국 땅에도 욕설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살을 찌우지 않고 음식을 먹고 싶다면 욕설을 먹어보세요. 이곳에서는 음식을 즐기기 전에 일부러 욕을 듣게 됩니다. 레스토랑 규칙에 따르면 손님이 도착하면 직원들은 정중하게 인사하는 대신 욕을 해야 하며 주문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독특한 관행은 디클래스 리조트의 이상한 명성을 알지 못한 손님들이 화를 내며 떠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스타일의 서비스를 재미있게 생각하며 곧 레스토랑의 단골이 됩니다.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 직원들과 손님들이 자유롭게 욕설을 주고받는 독특한 경험을 하면서도 손님들이 평온하게 식사를 즐기는 것은 참 독특한 기분입니다. 치유의 분위기를 찾고 있다면 네 번째 레스토랑이 딱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뺨을 때리는 경험도 제공합니다. 네, 잘못 읽으신 게 아닙니다. 일본 나고야에 위치한 사치오코자 이자카야는 가벼운 간식과 함께 여성 직원들의 열정적인 뺨 때리기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식사를 즐기는 대신 손님들은 300엔 정도의 요금을 지불하고 본격적인 코스 요리에 앞서 뺨을 맞는 경험을 합니다. 이 경험을 완전히 즐기려면 의자에 앉거나 똑바로 서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당신의 인내심에 따라 얼굴에 한 대 또는 여러 대의 뺨을 때릴 것입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한쪽 뺨이 빨개질 때까지 여러 번 맞거나 여러 직원이 동시에 당신을 때리는 것입니다. 일부 고객은 여성 직원들이 줄을 서서 차례로 자신을 때리도록 추가 요금을 기꺼이 지불합니다. 처음에는 이자카야의 한 직원이 뺨을 때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뺨을 때리는 수요가 증가하자 주인은 각 뺨 때리기를 위해 추가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이 독특한 개념은 사업 손실에 시달리던 주인의 고뇌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는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러한 독특한 일본식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그것은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1월 이 레스토랑은 이유를 밝히지 않고 뺨 때리기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핫한 레스토랑. 당신의 남자친구가 이 레스토랑에 발을 들이지 않도록 하세요. 여기에는 여름 날씨보다 더 핫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기 온 고객들은 단순히 입으로만 음식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잔치를 즐깁니다. 이곳의 웨이트리스들은
거의 아무것도 가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어 매우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처음 보면 이 레스토랑이 문화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단순히 외국의 유쾌한 장난일 뿐입니다. 이 섹시한 여성들은 남성들이 이 핫한 장면에 직면했을 때의 반응을 촬영하기 위한 미끼일 뿐입니다. 솔직히 이런 유형의 서비스로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레스토랑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파리의 첫 번째 누드 레스토랑인 오 나투렐은 단 15개월 만에 고객 부족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 레스토랑의 고객들은 옷과 휴대폰을 밖에 두고 얇은 흰색 가운을 입고 슬리퍼를 신고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원하면 완전히 나체로 식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녹화 장치는 엄격히 금지되었으니 불멸의 카메라맨이 되려고 계획 중이라면 2번 생각하세요. 그러나 위생을 유지하기 위해 레스토랑 직원들은 완전히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안심하세요. 각 손님 그룹이 떠난 후 좌석 커버는 즉시 교체되었습니다. 불행히도 이 레스토랑은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위에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창피함으로 죽을 것 같았다면 다음 레스토랑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곳은 세계 최초로 동물의 생식기로 만든 요리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레스토랑입니다. 흔히 농담으로 핀이라고 불립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망설이며 이곳에 오면 식욕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메뉴에는 사슴, 티베트 야크, 말, 물개, 뱀 등을 포함한 다양한 동물의 생식기로 만든 30개 이상의 요리가 있으며 가격은 18위안에서 91위안까지 다양합니다. 중국 의학에 따르면 생식기를 먹으면 남성의 성기능이 향상된다고 믿어집니다. 여기에 젊고 아름다운 웨이트리스들은 고객들에게 요리를 설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류 주양의 요리는 정교하게 준비되었으며 시각적으로 독특하고 화려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황제가 하늘에 오른다 또는 1000개의 꽃잎 자스민 같은 요리는 자스민 꽃잎이 얇게 썬 낙타의 생식기로 만들어집니다. 생식기 요리 외에도 이 레스토랑은 양태아, 동물 심장이 들어간 술, 사슴피 등과 같은 다른 충격적인 별미도 제공합니다. 재미있게도 남성뿐만 아니라 베이징의 여성들도 이 레스토랑을 방문하는 것을 즐기는데 생식기를 먹는 것이 피부에 좋다는 소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류주황은 동물들에게 잔인하다고 여겨지는 끔찍한 요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독특하고 기괴한 중국 레스토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심장마비 그릴. 이 레스토랑은 치유를 위한 곳이 아닙니다. 이미 치유된 상처를 다시 열기 위한 곳입니다.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이 레스토랑을 방문하는 것은 안에 들어서는 순간 건강의 위험을 무릅쓰는 것입니다. 이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레스토랑에서 2사람이 심장마비로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레스토랑이 맛있고 저칼로리, 저지방, 건강을 생각하는 음식을 광고하는 것과 달리 이곳은 자랑스럽게 음식의 칼로리 수치를 홍보하며 슬로건은 죽을 각오가 없다면 심장마비 그릴에서 먹지 마세요. 입니다. 그 이유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의 대표 요리는 거의 0칼로리를 자랑하며 무게는 3킥이 넘는 버거입니다. 레스토랑은 병원을 테마로 하고 있으며 웨이트리스들은 간호사로, 서버들은 의사로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문은 고객의 처방으로 취급되며 고객들은 병원 가운과 손목 밴드를 착용합니다. 또한 레스토랑의 광고와 메뉴에는 각 항목의 총 칼로리 수치와 함께 설탕, 지방, 탄수화물 함량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몸무게가 150, 에크 350파운드 이상인 고객은 무료로 식사를 제공합니다. 이는 아마 고객들을 겁주어 도망가게 할 것 같은 우스꽝스러운 마케팅 전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담한 마케팅 전략은 전 세계에서 온 고객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심장마비 그릴의 솔직함에 매료되었습니다. 각 요리의 정확한 영양 가치를 알면 특히 특정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손님들이 식사를 즐기면서 기차가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실제 철로를 레스토랑 안에 들여온 곳입니다. 믿기지 않죠? 하지만 아니요. 이곳은 캐나다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체코 공화국의 비토나 레스토랑으로
400m 길이의 미니 철도가 음료와 음식을 제공합니다. 음식만 실은 이 무인 기차들은 레스토랑 내 모든 좌석 구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앉아서 음식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이 독특하고 멋진 레스토랑의 주인은 전통 철도 애호가로 미니어처 기차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몇 년을 보냈습니다. 주문을 하면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차가 와서 음식을 바로 테이블로 배달해 줍니다. 비토나는 크리스탈 팰리스 안뜰을 내려다보는 큰 창문이 있는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프라하 중심부에 자리 잡은 이 레스토랑은 체코 전역에서 유명합니다. 이곳을 경험하려면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합니다. 세이프 하우스 레스토랑은 어두운 좁은 골목에 숨겨져 있으며 이곳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비밀번호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레스토랑 웹사이트를 찾아보세요. 레스토랑의 문, 메뉴, 테이블, 의자, 조명까지 모든 것이 어두운 톤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동하는 벽, 비밀방, 암호화된 요리 이름은 당신이 진정한 비밀 요원이 된 듯한 기분을 들게 합니다. 비밀 통로를 절대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은 매우 신중하며 모든 작업은 잘 보호된 비밀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분위기가 많은 손님들을 레스토랑으로 끌어들입니다. 만약 분위기가 너무 답답하거나 신비롭게 느껴진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바에서 체인버 마티니 테마 음료와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닌자가 되는 꿈을 꾸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방문하기에 환상적인 장소입니다. 뉴욕 트라이베카 지역에서 이 고급스러운 일본 레스토랑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닌자 복장을 한 직원들이 주문을 도와주며 TV에서 본 닌자처럼 은밀하고 조용하게 움직입니다. 그들은 큰 불길 위에서 고기와 스시 요리를 준비하며 요리 사이사이에 마술 공연이나 화려한 나이프 퍼포먼스로 손님들을 즐겁게 합니다. 이곳은 가장 독특한 레스토랑 중 하나이지만 비싼 가격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음식 품질로 인해 엇갈린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15년간 운영한 후 갑작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웹사이트에는 임대 계약 문제로 폐업한다는 공지가 게시되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기묘한 레스토랑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곳은 특별한 프로모션으로 독특함을 자랑합니다. 즐거움을 보장하기 위해 무료 물품, 즉 무료 콘돔을 제공합니다. 캐비지앤 콘돔스는 방콕에서 가장 번화한 상업지역 중 하나에 위치해 있으며 현지인과 국제 관광객 모두에게 인기 있는 목적지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레스토랑은 방문객들을 매료시키고 즐겁게 만드는 독특한 매력을 보여줍니다. 콘돔은 레스토랑의 장식으로 두드러지게 사용되며 마네킹의 옷, 조명기구, 반짝이는 거리 장식 등 모든 것에 창의적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손님들은 놀라운 선물을 받습니다. 무료 콘돔. 이 제스처는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이 레스토랑은 왜 손님들에게 콘돔을 나눠줄까요? 연구에 따르면 레스토랑 주인은 가족계획 정책을 지지하고 긍정적인 생식건강 이니셔티브를 홍보하기 위해 이 공간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곳의 메시지는 여기서 제공되는 음식이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에서 감정적 유대감과 친밀함을 증진시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손님들은 떠날 때 우리 음식은 임신시키지 않습니다. 와 같은 재치 있는 슬로건이 적힌 티셔츠를 받습니다. 메뉴 항목 역시 매우 독특하고 눈길을 사로잡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 처음 방문한 사람들에게 호기심과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무리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우리를 응원해주세요. 영상을 본 후 어떤 레스토랑에 가장 가보고 싶으신가요? 댓글에 레스토랑 이름을 남겨서 모두와 공유해주세요. 다음 흥미로운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장소 8곳 마이너스 들어가는 것은 확실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약 50만 명이 1제곱킬로미터에 밀집하고 가정 쓰레기가 강에 바로 버려지며 주민들이 그 물을 마시고 목욕하고 요리하는 상상을 해본 적 있는가? 더 나아가 화재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고 불확실한 삶을 살며 비좁은 공간 때문에 함께 식사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은 열악한 생활 조건 속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슬럼가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한다. 심지어 더럽고 악취가 나지만 연간 100만 달러를 벌어들여 주민들이 떠나기를 거부하는 슬럼가도 있다. 그렇다면 이런 곳은 어디일까? 지금부터 세계에서 가장 크고 더러운 8대 슬럼가의 답답하고 비참한 생활 조건을 탐험해보자. 첫 번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수상 슬럼가 마코코다. 허름한 나무집들이 쓰레기로 가득 찬 검고 악취나는 물 위에 떠 있으며 하얀 거품으로 두껍게 뒤덮인 채로 있다. 하지만 이곳은 나이지리아 라고스의 15만 명 이상이 집이라 부르는 곳이다. 라고스는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상업 및 산업 중심지로 고층 건물들이 즐비하지만 마코코는 이와 완전히 대조적이다. 이 슬럼가에서는 튼튼한 목재로 지어진 나무집들이 떠있는 뗏목에 고정된 목재 플랫폼 위에 세워져 있다. 평균적으로 한 가족당 60명이 이런 낡은 판잣집에서 산다. 공중 화장실은 최대 15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한다. 가정 쓰레기는 비닐봉투에 담겨 강에 바로 버려지고 주민들은 여전히 그 물을 일상생활에 사용한다. 아이들은 종종 이 더럽고 악취나는 물에서 목욕하거나 수영을 한다. 식수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공급업체로부터 시추된 우물물을 사는 것이다. 전기, 깨끗한 물, 적절한 주택은 이들에게는 너무나 먼 사치다. 사람들은 카누를 이동수단으로 사용해 물건을 나르거나 물고기를 잡거나 판매용 물건을 운반한다. 비록 값싼 물건을 팔지만 이로 인해 일상 비용을 충당할 약간의 돈을 벌 수 있다. 이후 한 건축가 그룹은 256개의 재활용 플라스틱 통으로 만든 수상학교 아이디어를 제안해 아이들을 위한 교실과 놀이공간을 만들었다. 과거 마코코는 사실 100년 전 베냉 출신 어부들이 세운 작은 어촌이었다. 마코코 주민 대부분은 나이지리아에서 생계를 꾸리기 위해 온 서아프리카 국가의 이주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작고 더럽지만 가난과는 거리가 먼 슬럼가로 비싼 주택과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이 있는 곳이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슬럼 중 하나인 인도 뭄바이 중심부의 다라비다. 이 지역은 39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지만 100만 명이 거주하며 이는 제곱킬로미터당 46만 251명 이상에 해당한다. 일부 좁은 골목에서는 사람들이 옆으로 비켜 지나가야 하며 다른 곳에서는 사람들이 집 바로 앞에서 빨래를 하고 요리하고 목욕하며 일상활동을 한다. 도자기 공방 근처에서는 주민들이 가마의 극심한 열기와 짙은 검은 연기를 견뎌야 한다.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곳 주민들은 가난하지 않다. 이 슬럼가의 100만 명 주민들은 인도 전역에서 온 폐기물을 재활용해 연간 10억 달러를 창출하며 그 제품들은 심지어 아마존에서도 판매된다. 놀랍게도 이 슬럼가에는 연간 학비가 약 450달러에 달하는 사립학교도 있다. 다라비의 판잣집은 15,000달러가 넘는 가격에 팔리며 아파트는 훨씬 더 비싸고 임시 텐트를 임대하는데도 한 달에 약 160달러가 든다. 게다가 이곳에는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없어 주민들은 종종 쓰레기를 강에 버린다. 슬럼가의 물은 무료로 제공되지만 하루에 단 3시간만 사용할 수 있어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물 없이 지내야 한다. 더 나쁜 점은 이 슬럼가가 마약 밀매, 성매매, 아동노동 착취, 불법 사업과 같은 문제의 중심지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굳건히 버티고 있다. 다음은 쓰레기 더미에서 식사를 하고 매일 생명을 걸어야 하는 필리핀의 더럽고 허름한 슬럼가의 절망적인 상황이다. 통계에 따르면 1,000만 명 이상의 필리핀 사람들이 슬럼가에 살고 있으며 그 중 600만 명은 수도 마닐라에 거주한다. 이는 도시 인구의 50%에 해당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마닐라의 대도시 지역인 파라냐케의 슬럼가로 400만 명이 쓰레기와 오염된 물로 둘러싸인 임시주택에서 살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며 범죄율이 치솟고 있다. 이 슬럼가는 계획된 수용 인원의 3배에 달하는 약 600가구가 밀집되어 있다. 주민들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물이 새고 계단이 부서지고 난간이 녹슬며 하수구가 넘치는 집에서 살아간다. 이곳 주민들은 주로 쓰레기를 수집하며 하루 임금이 고작 7달러에 불과하다. 그들이 먹는 음식도 쓰레기에서 나온 것으로 파그파그라고 불린다. 파그파그는 레스토랑 손님들이 쓰레기통에 버린 남은 프라이드 치킨 고기와 뼈로 이루어져 있다. 섭씨 37도의 뜨거운 열기와 희미한 가로등 아래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반쯤 먹은 치킨 조각을 집어 냄새를 맡는다. 그들은 음식에서 시큼하고 상한 냄새가 나도 여전히 먹을 수 있다고 말하며 모은 뒤 집으로 가져가 씻고 비닐봉지에 포장해 다음날 아침에 판매한다. 6시간을 뒤진 후에야 그들이 수집한 음식을 분류하기 시작한다. 썩고 먹을 수 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남은 고기를 판매한다. 이 남은 고기를 담은 봉지는 개당 20페소에 팔리며 때로는 1분 만에 모두 팔린다. 고객은 같은 슬럼가의 다른 주민들이다. 구매자들은 치킨을 집으로 가져가 씻고 팬에 황금빛이 날 때까지 튀기며 약간의 채소를 더해 기쁘게 먹는다. 어떤 가정은 치킨을 3번 씻은 후 고추 소스와 볶아 악취를 감추고 물을 더해 신맛을 숨긴다. 그러나 먹었을 때 고기가 너무 신맛이 나면 개나 돼지에게 던져준다. 파그는 아연 간염, 장티푸스, 콜레라를 유발하는 박테리아와 병원균으로 가득 차 있지만 슬럼가 주민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충격적이게도 이 초빈곤층의 별미는 아프리카나 전쟁과 기근에 시달리는 지역이 아니라 바로 마닐라에서 존재한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이곳 주민들은 매일 어디에나 도사리고 있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여름 더위 속에서 언제든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화재 후 아이들이 재 속에서 쓸만한 것을 찾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이 슬럼가에서는 과밀 가구가 흔한 광경이다. 어떤 집은 최대 18명이 살고 있으며 일부 여성은 장래에 아이를 어떻게 부양할지 모르는 채로 10명의 아이를 낳는다. 여성들은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 쓰레기를 뒤질 수밖에 없으며 많은 아이들이 열악한 생활 조건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다. 케냐의 다음 슬럼가에서는 마찬가지로 상하고 끈적거리는 고기가 심지어 씻지도 않고 소비된다. 동아프리카에 위치한 케냐는 54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58만 2,646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자랑하지만 아프리카 최악의 슬럼가가 있는 곳이다. 이곳에 들어서면 쓰레기산이 마치 언덕처럼 쌓여있는 광경이 당신을 맞이한다. 거친 흙길과 둥둥 떠다니는 쓰레기로 가득한 검은 물길, 그리고 깨끗한 물 공급원이 전혀 없는 모습은 더욱 끔찍하다. 더 나쁜 점은 이곳 케냐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쓰레기장에서 생존을 위해 쓰레기를 뒤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쓰레기에서 주운 비닐봉지를 들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봉지에는 종종 물기가 많고 끈적이며 형태가 일그러진 고기 조각이 들어있지만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 여전히 먹는다. 게다가 수치나 장작을 살 돈이 부족해 주민들은 종종 비닐봉지를 태워 요리를 하며 이는 심각한 공기 오염을 유발한다. 또한 이 지역은 HIV, 가정폭력, 약물 중독, 성폭행, 강도 행위가 만연해 있다. 경찰조차도 슬럼가에 거주하는 무장 범죄자들을 두려워한다. 게다가 케냐를 방문하면 날아다니는 화장실 플라잉 토일렛이라는 개념을 접하게 된다. 이 슬럼가에는 하수도, 화장실 또는 직접 배수 시설이 없기 때문에 특히 케냐의 최대 슬럼가인 키베라에서 사람들은 비닐봉지에 배설물을 담아 묶어버린다. 비닐봉지를 밟으면 대변이 가득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일부 봉지에는 심지어 동물이나 인간의 유해가 묻혀있기도 하다. 이제 한국으로 넘어가 보자. 서울의 부유한 지역 바로 옆에도 슬럼가가 있다. 바로 구룡마을로. 강남 지역에서 도보로 20분 거리에 위치한 부의 불평등의 상징이다. 이곳 주민들의 평균 연령은 상당히 높아 대부분이 50, 70대에 안정된 직업이 없는 독거노인들이다. 그들 대부분은 월 약 150달러의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이 지역은 임시로 지어진 판잣집과 녹슨 철판 지붕으로 황폐하며 집 내부는 똑바로 서 있기도 어려울 만큼 낮다. 집들은 자주 침하되고 벽이 드러나 있어 주민들은 천막이나 광고판으로 임시 보수를 해야 한다. 일부 주민들은 도시의 다른 지역에서 나온 쓰레기를 모아 일상용품으로 재활용한다. 이웃 전체는 공용 화장실과 목욕시설에 의존해야 하며 이곳은 쥐와 바퀴벌레로 자주 들끓는다. 겨울에는 주민들이 난방을 위해 연탄을 태우는데 이는 화재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2014년에는 화재로 인해 수십 채의 집이 소실되고 1명이 목숨을 잃었다. 게다가 처리되지 않은 쓰레기가 주변에 산처럼 쌓여 있고 전선은 안전기준 이하로 낮게 늘어져 있다. 또한 구룡마을은 지대가 낮아 비가 올 때마다 자주 홍수가 발생한다. 마을에 들어서면 불쾌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실제로 슬럼가가 형성된 지 20년이 넘은 2011년에 이르러서야 주민들은 임시거주 허가를 받았다. 이때 처음으로 그들은 투표를 하고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가난하지만 이 지역에는 교회가 있으며 주민들은 신앙에 깊이 헌신하고 있다. 그들은 거리 모퉁이에 여러 기도실을 세워 매주 주말마다 모인다. 주민들은 바로 옆 부유한 지역 사회에 대해 경애와 부러움을 동시에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방글라데시의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운 처지로 이동해보자. 다카의 사트톨라 슬럼가에는 수천 명이 몰려 산다. 이곳의 집들은 나무 조각, 녹슨 금속판, 오래된 플라스틱으로 지어졌다. 68제곱미터 크기의 작은 집 한 채에 58명이 거주한다. 깨끗한 물은 그들에게 사치이며 대부분의 가정은 비위생적인 공공급수원에서 소량의 물을 얻기 위해 몇 시간 동안 줄을 서야 한다. 위생시설이 거의 없으며 쓰레기가 좁은 거리 옆에 쌓여 있고 아이들이 종종 그곳에서 논다. 악취와 도처에 있는 도마뱀들은 말라리아, 설사, 피부 질환과 같은 전염병의 위험을 높인다. 사트톨라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가난한 농촌 지역에서 온 이주 노동자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하며 수도 다카로 왔지만 빈곤의 악순환에 빠진다. 그들은 건설 노동이나 거리 판매와 같은 고된 노동으로 하루 약 1달러를 벌며 이는 간단한 식사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 게다가 이곳에서는 화재가 자주 발생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다. 예를 들어 찰란티카 슬럼 화재는 진압하는 데 6시간 이상이 걸렸으며 최소 1만 5천 채의 집을 파괴하고 10,000명을 노숙자로 만들어 거리에서 방황하게 했으며 그들을 더 깊은 빈곤으로 몰아넣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칩니다. 이 끔찍한 슬럼가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누고 최신 업데이트를 위해 채널을 좋아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